안녕하세요. 엄마표를 권하는 학원원장, 그리고 엄마표를 위한 콘텐츠 큐레이터 쑥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안노 미스마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일본 분이라 사람들이 정서상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리고 너무 옛날 책이라서 사용되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현대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감안하고라도 아이들의 어떤 상상력이라던가 어른들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그림으로 모두 다 표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책들을 권하고 싶은데 이분 책이 딱 이제 거의 세트로 따지자면 10권 정도 아마 지금 시중에서는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제가 찾아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고, 현재 제가 지금 준비한 책은 이 개념 수학 세트거든요. 어린이가 처음 만나는 수학 그림책, 요렇게 세트.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생각할 때 한 4살, 5살 엄마랑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물론 여기 안에 보면 말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아이가 읽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이가 읽지 않아도 되고 엄마가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난쟁이가 마술 기계를 발명했어요. 이제 겨우 다 만들었어요. 이 기계에는 넣는 곳과 나오는 곳이 있는데 왼쪽에 넣는 곳에 무엇을 넣으면 오른쪽 나오는 곳으로 모양이 달라져서 나옵니다 하고 이렇게 기계 하나가 소개가 돼요. 기계 하나가 소개가 되면서 이 뒤에는 얘가 들어가는 거, 얘가 나오는 거, 또 얘가 들어가는 거, 얘가 나오는 거, 이런 형태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어요. 읽을 줄 몰라도 충분히 재미있게 그림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거는 엄마가 연구를 좀 해야 돼요.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왜 그런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상자인데 이 상자가 이게 들어가는 입구예요. 여기가 뚜껑 같은 거죠, 일종의. 그리고 여기가 나오는 입구야. 뚜껑이죠, 이것도. 근데 같은 위치로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얘가 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앞뒤가 다 가능하다고. 그런데 어떤 그림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자,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 여기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나오는 곳이에요. 나오는 곳이 이렇게 방향이 다르죠. 그럼 얘는 이렇게 나가서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들어가서 다시 얘를 생각해낼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또 친절하게 또 그런 얘기를 해놨어. 나오는 곳의 뚜껑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오른쪽 나오는 곳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친절하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이 책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런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얘가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떤 거냐면 연관성을, 즉 얘네들 사이의 관계가 누가 봐도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구체적인 사물이잖아요. 사물이라고 말하면 닭한테 좀 미안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가진 동물이죠. 닭이 들어가면 병아리가 나올 수 있죠. 그럼 병아리가 들어가면 다시 뭐가 나오겠어요? 아니, 나왔던 대로 다시 들어가면 거꾸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시 닭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개구리가 올챙이로 나오죠. 올챙이로. 그죠? 그럼 올챙이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면 원래대로 개구리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유추도 해볼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올챙이가 들어가는 곳으로 얘가 들어가. 그럼 나올 땐 뭘로 나올까? 올챙이 이전의 단계로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거 굉장히 직관적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림 몇 장으로 이 어떤 수학의 관계성, 관계에 대한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이런 그림들이. 그래서 이 안노 미스마사의 어떤 그림책들은 완전히 수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수학책들은 수학이라고 다 말하지 않아도 전부 알 수 있어요. 너무 대놓고 수학이야. 교과서 수학 같은 그런 느낌인데,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그림책들은 그림만 딱 봤을 때는 그게 수학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냥 그 동물이 있는 거잖아. 근데 사실 얘네들 사이에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죠. 수학은 그냥 뜬금없이 하늘 아래에서 뚝 떨어져서 계산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연 사이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수학이라는 것이 발전했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토끼가 이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검은 점 3개로 나왔죠. 제가 지난번 교과서 설명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토끼 같은 걸 우리가 구체물이라 그래. 근데 여기 점점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반구체물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일로 갈 때 공통점은 똑같이 3개라는 공통점밖에 없죠. 내가 이 토끼 3마리를 보고 점 3개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점 3개를 생각해보고 토끼를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죠. 점 3개라는 건 토끼일 수도 있고, 무당벌레가 3마리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버터라고 해볼까요? 버터가 3덩어리 있을 수도 있고, 신발이 3켤레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점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추상화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여튼 한 번이라도 추상화되어 있다면 얘를 통해서 반대로 거슬러 갈 수는 없다는 걸 얘는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 수만 있다면 엄마가 이 책을 아이하고 같이 읽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아주 어린 친구들, 4살, 5살 이런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를 주기도 하고, 또 신기함 같은 걸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그림. 이 그림은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뭐가 달라졌을까? 차이점이 뭘까? 이런 거 찾아내는 거야. 근데 자세히 보면 또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여기 끝에 있는 이게 물조리개거든요. 근데 여기는 끝에 보면 강아지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아주 작은 것들을 찾아내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책 하나에서 수학의 어떤 개념들, 니네들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수학이 될 수 있어. 이게 상상력과 수학의 그 어떤 논리성과 사이를 왔다 갔다 경계하면서 아이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인 거예요. 이 책 엄마들이 만약에 정말 아이가 어리다면 꼭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책이고, 이 책은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게 이렇게 뒤에 보면 부모님이 읽어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뒤에가 아마도 이 책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엄마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설을 살짝 붙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것들도 수학이구나. 4살, 5살 친구들하고 우리가 수학적인 이야기를 한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걸 보면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실생활에 있는 것들을 접목을 시키기가 굉장히 좋죠. 물을 세다 라는 부분인데, 자, 말이 되나요? 물을 세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물건을 세고 싶어. 근데 물은 어떻게 세지?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린 너무 자연스럽게 물의 양을 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책을 보면, 아, 진짜 물을 센다는 게 정말 옛날 사람들이 물을 어떻게 셌을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죠. 물을 어떻게 세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 힌트를 주는 거예요, 얘가. 자, 비가 엄청 많이 왔어.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이 물을 어떻게 셀까? 그랬더니 얘가 그림을 그리는 거야. 지금 물방울을 다 그림 그려. 그럼 이 물방울 종이가 계속 늘어나잖아. 이렇다고 물을 셀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물의 양을 아이들하고 직접 재보는 거죠. 근데 물은 잰다고 하네. 양을 잰다. 이렇게 얘기하지 샌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용어의 아주 미묘한 차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민감하게, 그걸 수학적인 이제 민감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주 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4세, 5세 아이들에게 엄청 좋은 수학 그림책입니다. 개념 수학. 저는 이 책을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10점을 주고 싶고 5점 만점이라고 하면 5점을 주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꼭 한번 읽혀봐야 할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시간 내서 아이들하고 같이 즐겁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 같은 경우는 4살 때 만약에 샀다 그러면 4, 5, 6, 7, 8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까지도 꾸준히 볼 수 있는 되게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도 질문을 계속 주셔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엄마들 눈에 안 보이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몽땅 다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양심이 있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밑에 댓글로 나는 이 부분 이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안내를 또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 드리면 되고, 이렇게 상호 보완 한번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번 쑥쌤의 픽이었습니다. 픽북!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